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각종 축구 종목, 그리고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까지 거의 뭐 전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3년 4개월간 방송 진행하는 동안 기록해드렸던 제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화살표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이었죠. 작년 12월에도 우리가 그 어렵다는 농구 시즌 주간에서도 무려 11연승이 있었습니다. 요겁니다. 요것도 있었었고, 이게 제가 항상 두폴 두조합 또는 뭐 3폴 두조합으로만 만들어내는 연승 구간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수익을 기반한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고배당 먹고 막 조합 여러 가지 많이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이미 제 생방송과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을 다 하셨고, 또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따로 게시글 한 개 남겨드렸습니다. 유튜브 댓글창 보면은 따로 링크 한 개 남겨드렸고요. 요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날짜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숲TV는 생방송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돈 주고 댓글이나 뭐 시청자분들을 돈 주고 살 수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 드리겠고요. 유튜브랑은 좀 다르죠, 여러분들. 어쨌든 투명하게 모두 공개되어 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24시간 문의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받아보실 분들도 조합 포함되어 있는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숲TV 오셔서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숲TV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 우리 이 적중 내역 한번 가볍게만 잘 살펴보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일요일 한번 쉬어갖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NBA 구간에서 중강 승부 적중, 이게 이제 쓰나미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금액 4배 올려서 우리는 또 쓰나미 구간에 또 적중을 만들어줬고요. 이때는 뭐 거의 전체 경기들 열 몇 경기들 거진 다 맞춰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뭐 주간 해외 축구 연달아 다 먹었고, 그 다음 토요일에,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어제 주간이었죠. 정말 난장판 막판에 정말 도파민이 터졌던 그런 구간들이었는데, 그 구간에서 우리는 모비스 프렌, 뭐 하나은행 오바 극장으로 다 먹어주면서 전 구간 싹 다 올킬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야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주간 올킬 나면 엔간하면 야간은 가져옵니다. 야간도 역시나 3폴까지 깔끔하게 또 먹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뭐 분석 같은 전체적인 분석도 상당히 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한 달 만에 또 제가 또 주간 방송을 또 이렇게 재개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간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잘 듣고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축구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축구 비셀고베랑 청두 룽청 경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본 팀과 중국 팀의 맞대결입니다. 뭐 어쨌든 양쪽 다 시즌이 끝났죠. 비슬고베도 그렇고 청두룽청도 그렇고 이제 시즌이 끝났는데, 뭐 일본 홈팀, 그러니까 중국 원정팀, 이 한 줄로 그냥 요약이 끝나지 않았을까. 굉장히 좀 잔인한 워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홈 중국의 원정 일본이라고 해도 오늘 비셀고베가 유리한 상황인데, 홈팀 일본팀과 그리고 원정팀 중국팀의 맞대결입니다. 중국팀의 문제는 원정 경기입니다. 중국팀은 흥행을 위해서 대개 리그의 특성상 공격적인 팀들이 많아요. 반대로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항상 원정 경기 수비력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비셀고베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히나 일본 팀 같은 경우에는 수비 기반의 축구인 만큼 홈 경기에서 수비 좋은 팀들이 많고, 내노라는 수비팀들 중에서 역시나 비셀고베가 이런 또 수비팀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청두룽청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도 굉장히 실점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를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비셀고베는 좋은 수비력은 좋은 수비력인데, 반대로 좀 아쉬운 게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은 맞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 비셀고베가 최근 홈 경기 클린치트 비율이 60%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대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수비력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양팀입니다. 이건 뭐 비셀고베 쪽으로 접근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조금은 아쉬운 거 역시나 비셀고베가 받은 배당인데 1.3배당. 항상 비셀고베는
이 아챔에서 이 정도 배당을 받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 대부분 마헨승이나 오바로 접근을 하는데 현 시점의 비셀고베는 그렇게 화력이 좋은 팀도 아니고 사실 시즌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선수들의 조직력들이 좀 갖춰져 있을지 요것도 조금은 의문점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다만 오늘 비셀고베 감독이죠. 저기 어디야? 요시다 타카유키 감독 오늘 마지막 고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셀고베란 팀 입장에서 특히나 원정 경기도 아니고 홈 경기라는 점에서 아마 비셀고베 뭐 팬들 또는 뭐 선수들 오늘 굉장히 많이 찾을 것 같고요, 경기장을. 그리고 또 마지막 고별전인 만큼 비셀고베가 패배한다는 그림은 도저히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셀고베 일반승 1.3배당이지만 상당히 접근 가능성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햄무에다가 언더를 보는 게 맞아요. 1대0 스코어가 가장 이상적인 스코어인데 다만 이런 이제 일본 팀의 특성상, 일본이란 스포츠의 특성상 이런 고별전 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경기에서 대개 다득점을 하는 경우도 좀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네, 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슬고베 승, 햄무 언더. 마헨오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할 말은 없는 경기이긴 합니다. 갑자기 많은 득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자, 그 다음은 마치다 그리고 울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모든 부분에서 너무 마치다가 유리한 상황이기는 해요. 이제 사실 체력적인 측면이 우리는 가장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축구에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종전을 마치고 이제 얼마 뒤에 바로 또 경기를 하는 거고,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리그를 끝내놓고 푹 쉬다가 또 오늘 홈 경기에서 경기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울산은 또 감독 대행이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서도 애초에 무게감 자체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여러분들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원정 경기 때문에 망했죠. 최근에 울산이 또 원정 경기에서 2무 4패 승리가 없는데 이 문제가 이 무득점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 울산이 이렇게 득점을 못하는 시즌을 본 게 거의 진짜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어쨌든 특히나 이게 원정에선 더 드러납니다. 득점에 대한 어떤 부재가 너무나도 크다. 하평을 맛보게 될 팀이 마치다가 실점률이 이번 시즌 안 좋았던 시즌을 보냈거든요. 마치다도 지지난 시즌, 이번 시즌 말고 지난 시즌에서는 마치다가 꽤 수비값으로는 중상위권을 기록했던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부터 마치다가 좀 안 좋았던 게 실점률이 좀 많이 커졌잖아요. 또 최근에도 보면 마치다가 클린스트 경기가 거의 없어요. 일본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마치다의 수비력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하나 다만 울산의 득점력이 저는 오늘 한 골 이상 바라보긴 어렵습니다. 마치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시즌 끝나고 좀 기간이 있었고 뭐 물론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얘기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마치다의 결장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과연 이 조직력이 또 얼마나 유지가 되어 있을지 그게 조금은 핵심인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한이면 햄무 경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저득점 경기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울산이 이게 스코어는 냉정하게 2대1이거든요. 마치다의 2대1 햄무 승리인데 1대1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해. 그러니까 써먹을 만한 그런 느낌의 경기는 아니긴 했거든요. 요거는 문화 햄무 쪽으로 보시고 저는 이거는 오바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1대1보다는 그래도 2대1이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부리람과 그리고 강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뒤이어서 등장할 두 팀, 부리람과 조호르 이 두 팀이 사실 형들한테는 아챔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만한 팀일 수 있어요. 뭐 부리람도 그렇고 조호르도 그렇고 근데 요 두 팀이 홈 경기 한정 상당히 최강 팀들입니다. 부리람은 저기 태국 팀이고 조호르는 말레이시아 팀인데 뭐 홈 경기 한정 둘 다 바이에른 뮌헨들입니다. 어쨌든 홈 경기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일단 부리람입니다. 자, 부리람 같은 경우 최근에 홈 경기에서 5승 1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력이 상당합니다. 거의 뭐 평균 득점이 2.5득점 정도가 나오는 그런 팀이고요. 실점률은 1실점도 안 된다. 물론 태국이라는 이제 리그의 수준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니라고 좀 놓고 봐도 그래도 이제 홈 경기에서 잘하는 팀이 어쨌든 동남아 팀이라는 거는 다소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다른 것보다도 배당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부리람이 1.5배당을 받았나요? 강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뭐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기 어디야 정경호 감독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로는 남은 3경기에서 어쨌든
모두 승리를 가져온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강원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던질 만한 게임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배당을 좀 크게 받았다라는 게 요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겠고요. 그러니까 강원이 오늘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결장자도 딱히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은근히 불이람 쪽이 좀 오늘 결장자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늘 우리나라가 힘들어하는 게 그 동남아 원정이긴 하거든요. 막 늘상 우리나라 팀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다만 오늘 여러분들 몇 월 달입니까? 12월입니다. 그렇게 날씨에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저는 날씨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그 오늘 아침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이 결국엔 참지 못하고 캄보디아를 먼저 쳤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국경 지역에서 전쟁 중이라고는 하는데, 뭐 이제 그런 국가적인 영향도 완전히 없진 않을 거고, 뭔가 좀 좀 뒤숭숭한 어떤 느낌일 거기도 하고. 자,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부리람이 오늘 홈 경기에서 그렇게 최근에 많은 득점과 뭐 밸런스를 보여줬다, 잘한다라고는 합니다만, 리그의 수준 특성,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정에서 약하다고 합니다만 12월이라는 것도 또 고려,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누락자가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강원이 이렇게까지 크게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이람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1점 차 이상은 절대 이건 터무니없는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원이 못해서 지는 거 아니면, 무득점으로 1대 0으로 지는 거 아니면 불이람도 강원의 그 정경호 감독의 이번 시즌 좋은 조직력에 득점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경기는 불이람 보실 분들은 오히려 언더를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그 배트맨 쪽에서 여러분들아, 이프렌 이런 게 배트맨에는 또 이게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돈 많다, 나는 진짜 뭐 오늘 부러져도 또 내일 마틴할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강원 이프렌 가시면 됩니다. 배당이 좀 짜요.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좀 많이 짭니다만 그냥 그거 가시면 됩니다. 그럼 부러질 수가 없겠죠, 당연하게도. 어쨌든 이건 무승부 강원 이프렌승 언더, 이렇게 구간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 좋아하시면 그냥 묻찍고 보세요, 여러분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조호르 대, 그리고 형 요거 그거 있습니다. 불이람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K리그 팀들 상대로 좀 약해요. 불이람 같은 경우에도 뭐 K리그 상대로 승리했던 경우도 좀 종종 있긴 한데, 그게 1점 차 이상 승리한 경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팀을 상대로는, 또는 비기거나. 자, 반대로 자 조호르랑 그리고 상하이 하이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호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레이시아 팀, 리그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평가는 되긴 하는데, 이 조호르의 강점이 뭐냐면 중국 팀한테 정말 강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조호르라는 팀의 특성상 완벽한 공격력, 반대로는 완전 이제 바닥을 치는 수비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이 수비를 못하는 팀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내는 팀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면은 뭐 조호르가 중국 팀을 상대로도 뭐 원정까지 가가지고 박살내고 온 적도 좀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호르는 뭐 말레이시아 리그 뭐 이런 리그 수준을 이제 배척하고 그냥 잘한다. 중국 팀을 상대로는 상성이 좋은 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조호르가 홈 경기 6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평균 득점이 3득점입니다. 평균 3득점, 경기마다 3골씩 꼽아주고 있고, 반대로 이제 상하이 하이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아챔 끝났죠, 여러분들. 아챔에서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리그도 끝났고, 다만 이 상하이 하이간이 이번 시즌 1위를 했습니다. 리그 1위를. 리그 1위 팀이 아직까지 아챔에서 승리가 없다. 오늘 경기에서 한 번쯤은 상하이 하이강이 총력전을 해볼 만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상하이 하이강이 최근에 이제 그 다음 경기들만 놓고 봤을 때는 강원이랑 울산을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강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분위기를 이 중국의 우승팀이 한번 꺾어 먹고 가려면 오늘 이 경기에서는 상하이 하이강 총력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 뭐 이제 슈퍼 에이스죠, 우레이가 빠져있긴 합니다만, 사실 우레이 말고도 이제 상하이 하이강은 충분히 다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또 많기 때문에 조호르 같은 경우에도 득점력에 비해서 또 수비력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3.5를 받기는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 배당이 2배당이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저는 배당 메리트가 꽤나 괜찮았던 경기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양팀 다 미친듯이 치고 받을 거면은 그 4점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치고 받는 양상이라고 한다면 요쯤에서 한번 상하이 하이강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게임 자체를. 근데
이것도 상하이 하이강이 배당을 엄청 많이 받았더라고. 6배당 정도? 5배당, 6배당 정도를 받았던데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게 그 배트맨 쪽을 보니까 이프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프렌 또 심지어 배당도 괜찮더라고. 배당이 1.6, 1.7 이 정도까지 또 잘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상하이 하이강 2프렌승 1프렌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역배까지 보기 때문에 1프렌에다가 오버까지 이렇게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양 소노 그리고 정관장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간 좀 어렵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됩니다. 저도 오늘 괜찮게 프리뷰 해드렸던 경기들 중에서도 몇 개 좀 걸러버린, 아예 그냥 싹 다 걸러버린 경기가 좀 있기 때문에 잘 골라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소노랑 정관장 경기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창과 방패의 맞대결이긴 하거든요. 소노는 창, 그리고 정관장은 방패,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다만 최근에는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고양 소노 같은 경우가 오히려 최근에 수비 능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초반에 그렇게 수비값이 좋았다가 갑작스럽게 수비값이 바닥을 또 치고 있다. 저는 이게 감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유도훈 감독을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전술이 딱히 없어요. 최근에 정관장 경기를 놓고 보면은 오브라이언트 그냥 위주로 포스트 게임하고 아니면 외곽에서 그냥 변준영이 볼 몇 개 뿌리다가 끝나버리고 뭐 외곽에서 3점 잘 들어가면은 그냥 이겨버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딱히 그렇게 전술은 없이 그냥 선수를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선수들의 컨디션이 그 어떤 팀보다 중요한 게 저는 정관장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반대로 소노 같은 경우에는 캔바오가 캔바오 나이트 진짜 너무 잘합니다. 캔바오가 19득점, 나이트 16득점, 직전 이정현이 또 16득점. 이 세 명이서 거의 50득점 가까이를 합니다. 빅3가 건재한 고양 소노의 홈 경기다. 이거는 분명히 저는 조금은 위험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but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최근에 이 캔바오나 나이트나 이정현 이 세 선수가 모두 터져주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이 세 선수는 전부 다 야투율의 의존도가 높은 팀이긴 합니다. 선수들이긴 합니다. 고양 소노라는 팀의 우리가 전술들을 놓고 봤을 때 얼리 오펜스란 전술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얼리 오펜스란 전술은 외곽에서 빠르게 3점이나 또는 미들레인지를 던져보고 그 다음에 공격 리바운드 잡고 세컨 리바운드 찬스 가져가는 약간 이런 느낌의 게임을 하는 팀인데 다만 지금 고양 소노가 리바운드 관리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저는 오늘 오히려 오브라이언트의 어떤 이제 리바운드 관리가 심지어 직전 오브라이언트는 뭐 퍼킨스나 라거나를 상대로도 이제 밀리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지. 그렇게만 놓고 보면은 저는 고양 소노의 강점이 오늘 그러니까 외곽에서 한 번에 득점하지 않는 이상 세컨 리바운드 찬스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관장이 좋은 게 뭐냐면 외국인 의존도가 높진 않습니다. 고양 소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작정연도 있긴 합니다만 뭐 캔바우너 최근 나이트 위주로 게임을 풀어 나가는 반면 정관장은 오브라이언트를 적당하게 활용하면서 국내 선수들도 꽤나 많은 득점들을 또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오히려 안정성들이나 이런 거 고려해 보았을 때 정관장이 맞지 않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화끈한 경기력이 좋다. 그냥 뭐 난 부러지더라도 시원시원하게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양 소노 역배에다가 오바까지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어쨌든 늘 안정감을 위주로 좀 베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이제 이 몇 번이야 2, 3, 4번에 2, 3, 4번의 안정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정관장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정관장 승리랑 마인승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노 보시는 분들은 오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왜냐면 지금 정관장 형도 수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소노 보시는 분들은 오바를 보자 해서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노가 그리고 쉬고 온 다음에 경기를 좀 잘하잖아요. 그죠? 되게 이렇게 좀 브레이크 기간 갖고 난 다음에 잘하는 애들이 좀 종종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OK저축은행과 그리고 KB손해보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건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아마 분석하는 오늘 BJ들이나 스트리머들 대부분이 아마 이거 OK저축은행 역배를 다 보긴 할 거거든요. 형들도 어느 정도 이제 OK 쪽으로 몰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몰려서 오히려 사고 칠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일단 제가 OK 쪽으로 몰릴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KB 지금 손해보험의 가장 큰 문제.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구는 우리가 투수 노름이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농구는 예전에 센터 노름이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배구라는 스포츠는 우리가 세터 노름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터가 대부분의 볼을 많이 뿌려주고 세터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의 수비값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KB손해보험의 문제점은 세터가 오늘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현승이랑 황태희가 둘 다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KB손해보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코어가 무너져 있는 상태란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꾸역꾸역 지금 게임을 이어나가고 있긴 한데, 물론 그렇게까지 뭐 호흡 자체가 나쁘다라고 평가하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최근 저기 현대캐피탈 경기를 놓고 봐도 그랬고. 근데 현 시점에 KB손해보험이 불안한 이유는 최근 들어와가지고 셧아웃 패배가 2번이나 있잖아요. 그 2경기를 모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매가리 없이 공격 작업 못 해보고 패배한 경기 너무 많아. 그게 세터의 부재다. 또 추가적으로 그 KB손해보험의 외국인이 비에나인데, 비에나가 세터바를 정말 많이 받는 외국인이기도 하거든요. 볼이 좀 예쁘게 올라왔을 때 되게 공격 성공률과 타점이 올라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KB손해보험은 2위라는 그 순위랑 좀 다르게 세터의 부재, 그러니까 세터 노름인 배구라는 종목에서 세터의 부재는 너무나도 심각해 보인다. 반대로 OK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뭔가 막 세터가 엄청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OK저축은행은 디미트로프가 있잖아요. 와, 디미트로프가 직전 36득점, 이제 개인 최다 득점을 한번 기록하기도 했고, 사실 지금 뭐 물론 KB손해보험의 수비값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디미트로프라는 뭐 분명한 득점원이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OK저축은행은 여러분 또 강점 뭡니까? 얘네들이 생각보다 이런 타이트한 매치업을 또 잘하기도 해요. 약간 금쪽이 같은 애들인데, 뭐 어쨌든 이건 OK저축은행이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배에다가 프랜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보통은 여러분들 역배 받은 팀의 승리를 보실 때는 언더오바를 배구는 오바를 같이 보잖아요. 뭐 풀세트나 4세트까지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OK저축은행이 승리한다면 언더가 날 것 같아요. 차라리 KB손해보험이 승리를 해야 얘들이 좀 앞서가는 그림이어야 OK가 따라가면서 오바를 내줄 것 같지, OK가 역배하게 되면은 직전 KB손해보험 2번의 셧아웃 패배처럼 또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기준점도 너무 높아. 185.5점이면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현대건설과 페퍼저축은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오늘 1순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도 나도 오늘 주간 경기를 꼭 베팅해야 된다면 이 경기를 가져가겠다 하는 게 바로 현대건설이라고 보긴 하는데, 저도 현대건설을 이제 분석으로서는 보긴 합니다. 현대건설 쪽을 이제 현대건설 승 쪽을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다만 조금 냄새가 나는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간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 경기 때문인데, 일단 이게 외국인, 어쨌든 여자 배구, 뭐 물론 남자 배구도 외국인 바를 많이 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국내 선수들의 세터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반면, 사실 여자 배구는 진짜 외국인 바를 많이 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뭐 물론 이제 현대건설에는 카리가 있고 직전 흥국생명전에서 너무 잘해주기도 했어. 근데 얘가 지금 무릎 부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자스티스도 있긴 한데, 사실 자스티스는 뭐 배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수비하려고 데려온 애였거든요. 작년에 이제 흥국생명처럼 수비하려고 이제 수비수 하나 공격수 하나 이렇게 좀 배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자스티스는 뭔가 뭐 디그 능력도 꽤나 나쁘지 않고 블로킹 능력도 좋긴 한데 그렇게 타점이 높은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공격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조금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페퍼저축은행은 제가 늘상 페퍼저축은행을 좀 높게 평가하는 거는 얘들이 그래도 공격의 다양성을 좀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조이라는 외국인 최근에 너무 잘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혼자서 그냥 페퍼를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선수가 또 조이기도 하고. 자, 어쨌든 지금 페퍼저축은행이 형들 눈밖에 났고 더 이상 페퍼저축을 형들이 베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페퍼저축은행도 지금 세터가 어떻게 보면 너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수비가 거의 붕괴된 수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원정 페퍼는 믿고 거르는 게 맞기도 해. 그런 부분에서 형들이 좀 많이 걸러 가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오늘 현대건설 쪽 이제 보실 분들은 차라리 마행으로 배당을 올려서 리스크를 안더라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왜냐면 페퍼가 진다라는 거는 저는 딱 하나라고 보거든요. 조이가 부진해가지고 그냥 박살나는 방법. 그거 아니면 생각보다 잘 따라 붙을 것 같아. 그래 저는 이 경기는 오늘 차라리 오바를 봅니다. 현대건설이 이긴 하겠지만 셧아웃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4세트 끝에 좀 팽팽한 느낌, 또는 이제 뭐 풀세트
이렇게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오바를 먼저 볼게요. 그리고 현대건설 승. 왜냐면 이게 아까 제가 제일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별표입니다. 여자 배구는 어쨌든 세터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외국인 그 차이가 꽤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오늘 외국인이 오히려 페퍼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근데 페퍼는 저도 못 보겠어요. 최근에 이제 경기력들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저도 원정 페퍼는 도저히 손이 안 가긴 합니다. 그래서 오바를 본다.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경기 깔끔하게 또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요.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주간 방송을 하는데 시청자가 오늘도 또 120명이 또 넘어갔습니다. 이제 추천수만 여러분들 잘 눌린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주간 생방송 여러분들은 전체표 보고 가실 수 있으시고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도움되셨다면 오랜만에 또 제가 주간 영상 올려드리는데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직전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냥 전 구간 싹 다 올킬입니다. 역시나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24시간 언제든 괜찮으시니까 또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요까지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간도 전 구간 싹 다 올킬 한번 또 2연속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